They will stop worshipping money and start worshipping happiness. Wait, do you guys hear my dog howling? 도리야. Dory? Do you guys hear this too? 도리. Wait, do you guys actually hear my dog howling? Well, he's like howling a lot. Well, like he does right now. 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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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입니다. 올해 미시간 겨울이 굉장히 추웠거든요. 며칠 춥다가 하루 정도는 기온이 올라가고 뭐 이런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한파가 이어졌어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게 여름이는 이런 혹한 속에서도 잘 지내고 있고요. 생각해보니 여름이가 이제 저희 집에 온 지 한 5년 되는데 가장 추웠던 겨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이 밥을 주러 가면 뭐 밥 주기 전에 많이 만져줘요.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그다음에 문을 살짝 열어두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집안에서 온기가 또 나오니까 그나마 좀 따뜻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도리가 그 조금 열어놓은 문틈을 그 자기 발로 열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름이를 쓰다듬어주고 있는 도중에 여름이를 물었어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어떻게 손을 써볼 수도 없이 이렇게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진짜 짧은 순간 물었고 여름이가 이제 후다닥 돌아갔는데 멀리 안 가고 자기가 거처하는 소파를 한 바퀴 돌고선 소파 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텐트 안으로. 그리고 이제 도리는 제가 막 들어가라고 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하도 소리를 질러대서 저희 아이들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또 이제 애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죠. 엄마는 도리가 여름이를 물 걸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부주의했냐. 근데 또 뭐 저희 막내는 엄마가 도리 케어 다 하는데 산책이며 뭐 이것저것 다 하는데 언니랑 오빠는 뭐 그럴 자격이 없대서 애들끼리 난리가 났는데 저는 여름이가 다쳤는지 이런 걸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니까 바깥으로 나갔어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여름이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가만 보니까 이제 도리는 여름이를 막 상의를 입히려고 그런 게 아니라 겁을 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심경이 복잡했었거든요. 여름이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도리한테도 좀 되게 서운하고 그랬는데 여름이 상태를 좀 파악하고 나서는 도리한테도 어떻게 보면 좀 고마운 생각이 들고 여름이도 당연히 고맙고 왜냐면 얘네들이 동물이다 보니까 본능이 있잖아요. 근데 또 이제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서 사회화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도 여름이를 크게 다치게 하지 않은 게 자기의 본능을 좀 억제한 부분이고 여름이도 저희를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좀 신기하고 고맙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무방비 상태였을 때 도리가 뛰쳐나와서 물은 거거든요. 저는 완전히 신뢰관계가 깨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막 보호를 못 해준 거라서. 그리고 정말 이때는 마음을 놓고 있었던 거죠, 서로. 도리가 나와서 정말 공격할지 몰랐던 상황인데. 아무튼 제가 제일 우려하고 걱정했던 일들을 치렀습니다, 이 겨울에. 지금 이 장면은 제가 앞집에 뭐 들을 게 있어서 들린 거예요. 도리를 데리고. 왜냐면 이전에 앞집에 놀러 갔을 때 그 앞집게 헨리가 현관으로 나오질 않더라고요. 2층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소심한 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연히 이제 제가 방문을 했을 때도 헨리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도리를 데리고 갔거든요. 그 이후로 아침 산책을 할 때마다 진짜 우연히 산책이 겹치거든요. 그럼 헨리가 그렇게 도리한테 뛰어와요. 그럼 이제 도리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어쨌든 랜니는 도리를 친구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고, 이제 눈이 좀 많이 와가지고 이제 눈을 쓸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제 제설하는 그 기계가 고장이 나서 제가 하거나 이제 아이들을 시키곤 하는데, 지금은 이제 막내가 바깥에서 눈을 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만큼 컸어요, 우리 이제 꼬꼬마 막내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서 또 여러분들도 소식을 많이 전해 듣고 계실 텐데요. 일단 아이스라고 이민 세관 집행국이 있어요. 지금 이제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미네소타에서 이제 아이스 요원이 작전 수행 중에 자국민을 2명이나 총격 사살을 했죠. 1월에 있었던 일이고, 한 명은 아이 셋의 엄마였고, 한 명은 이제 간호사, 제한군인 병원 소속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지금 뭐 간호사 협회도 난리 나고 전 미국에서 난리 났죠. 그러니까 정말 뭐 매주 아니면 격주로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아이스 아웃, 그러니까 아이스 퇴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처음에 죽었던 여자가 이름이 르네 굿이거든요. 성이 또 굿이에요. 그래서 시위 이름이 아이스 아웃 for good, 이렇게 선을 위한 아이스의 퇴진, 아니면 뭐 아이스는 영원히 뭐 없어져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였죠. 이렇게 시위 나가면 동양인 저 혼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거 핫팩 같은 거 있잖아요. 핸드워머 같은 거 챙겨주고 얘기 많이 걸고 그래요.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나오세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은 미디어에 얼굴이 노출이 되면 안 돼요. 직업상. 원래 이제 미국 선생님들은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시위 나오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다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이제 백인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불법 이민자들이어도 환영한다라는 입장이에요. 이게 쉽지 않죠. 어느 나라에서 불법 이민자를 환영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위 현장에 가면 뭐 주변 사람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저한테는 지금의 어떤 미국의 상황을 알려고 해서 고맙고, 또 이해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저는 좋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되게 시위 현장 가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아이스 작전 수행 중이 아니라면 위험할 리가 없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가 됐잖아요. 하원에서 발의된 게 이제 상원에 넘어갔고, 상원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그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개가 됐는데, 저는 사실 이게 사건의 기록이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관련자들만 열람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뭐 경찰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근데 법무부 홈페이지에 가면 누구나 다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열람을 해서 봤는데 되게 놀랐던 게, 그 처음 피해자, 처음 희생자가 여기 미시간주에서 만난 13살짜리 여자였어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앱스타인이 뉴욕 태생이고 뉴욕에서 거주를 했는데, 썸머 캠프, 여름 캠프로 여기 인터라켄이라고 이제 미시간에 있는 세계적인 예술 명문학교가 있어요. 거기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앱스타인 학창 시절이었으니까 1967년 이렇게 왔었대요. 어쨌든 동문이니까 인터라켄에 기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만난 여자애가 마침 또 플로리다에 살고 있어서 자기 플로리다 저택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플로리다, 뭐 멕시코 목장, 뉴욕에 있는 집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성적 확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케이스 사건에서부터 트럼프가 나와요. 앱스타인이 이제 소개를 해준 거예요. 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야,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그래서 앱스타인 파일에 트럼프 이름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판도라 상자가 열렸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검열과 어떤 사건의 어떤 삭제, 은폐 이런 의혹들이 좀 있어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장면은 저희가 그 슈퍼볼 하프타임을 보고 있던 중인데, 그 하프타임 쇼 헤드라이너로 배드버니라는 가수가 나왔어요. 그 슈퍼볼이 있기 바로 전에
그래미 시상식이 있었는데 올해 앨범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상소감을 하면서 제가 신한테 감사하기 전에 이민 단속 집행국은 퇴진해야 된다 이런 구호를 외친 거여서 막 박수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가수가 진짜 멋진 게 이 반이민자 정책에 대해서 항의하는 의미로 미국 투어를 안 해요. 사실 이제 가수들이 미국 투어하면 이게 진짜 돈이 되는 건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뭐 세금 아까워서 탈세하는 연예인도 있고 그런데 진짜 소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마인드로 하프타임 쇼를 구성을 하니까 여기서 진짜 세계적인 메시지들이 막 터져 나온 거예요. 슈퍼볼은 원래 가장 미국적인 그런 축제인데 여기에 그냥 완전히 남미스러움을 그냥 다 갖다 넣고 무대 끝부분에는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모든 국가들의 국기를 갖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전광판에 증오보다 강한 것은 오직 사랑뿐 이런 그 문구를 띄우고 이제 럭비공을 하나 들고 나오는데 거기에 Together we are America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우리가 함께 미국이다. 그거를 바닥에다 내리꽂는 퍼포먼스하고 끝내요. 근데 또 트럼프 이거 보고선 역대 최악의 무대였다 막 이렇게 혹평을 하고 사실은 작년 9월에 배드버니가 헤드라이너로 선정됐다고 했을 때부터 되게 욕했어요. 막 이런 가수 들어본 적도 없다 막 이러면서 슈퍼볼 안 간다 이렇게 했고 지금 뭐 올림픽 선수들도 이제 그 기자회견 하면서 헌터 헤스라는 그 선수가 지금 미국 국기를 달았다고 해서 미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를 다 대표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민자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는데 이걸 또 이제 트럼프가 그러면은 미국 국가를 대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냐. 진짜 패배자다. 그러면 왜 국가대표 지원을 했냐. 뭐 이런 식의 공개 비난을 했거든요. 근데 뭐 트럼프를 대놓고 이제 헤스 선수가 뭐 대응을 한 건 아닌데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렸어요. 나는 미국을 대표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뭐 미국을 너무 사랑하고 미국에 좋은 점이 많지만 그렇다고 미국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건 또 미국의 굉장히 위대한 점이다. 뭐 이런 한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올림픽은 전 세계인을 하나로 모으는 자리고 지금처럼 사회 분열이 되어 있을 때는 화합이 필요하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참 미국 시민들의 의식이 높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클로이 김한테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 클로이 김이 한국계 미국 스노우보드 여자 대표 선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2번 땄거든요. 근데 이번 밀라노 올림픽 때에도 굉장히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한국의 최아까운 선수가 금메달을 땄죠. 어쨌든 이 클로이 김 선수가 우리 부모님도 이민자고 이와 같은 때는 서로 지지하는 게 필요하다. 사랑과 연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누구나 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헤스 선수를 좀 지지하죠. 이 밖에도 미국 올림픽 선수들이 정치에 대한 발언을 많이 해요. 이제 그 중에서 최고령 올림픽 선수에 오른 리치 르오넨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54세고 71년생이에요. 컬링 선수였는데, 그러니까 스위스하고 경기 때 이제 거의 진 게임, 미국이 진 게임인데 선수 교체에 투입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 현직 변호사예요. 그래서 미네소타 출신으로 올해 변호사상 6번이나 수상한 실력 있는 변호사인데 아이스요원에 의한 자국민 사살 사건이 미네소타에서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발언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우리한테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이 있고 그리고 그 차량을 정지시키는 거에 대해서 정당한 법적인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를 조금 꼬집어요. 첫 번째 총격 사살 당한 그 여성이 르네 굿이라는 여성이 차 안에서 총을 맞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뭐 미국 돌아가는 얘기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